네, 안녕하세요. 초간편 더치페이 해결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페달 개발을 맡은 팀 딩코입니다. 저희 팀은 김영준, 박민욱, 박소연, 우주왕, 그리고 팀장이자 발표를 맡은 저 김명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서비스 소개를 시작으로 개발 환경 및 결과물,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를 듣고 계신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들과 만나서 놀 때 여러 명이 계산하면 좀 정산하기 번거로워서 여러분이 그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좀 돌아가면서 돈을 내자니 각자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송금을 여러 번에 거쳐서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해 버리죠. 결국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온 여러분은 정산한 내역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보내고 누가 보냈는지 체크하느라 결국 피곤함만 더 쌓여버리곤 합니다.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소비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에서 돈을 쓸 때는 즐겁지만 나중에 내역을 정리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귀찮은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원들까지 불편했던 경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할 때 작은 단위까지 계산해서 받기 번거롭기도 하고 좀 눈치도 보여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6천 원씩만 보내줘라고 하고 제가 10,000원을 내는 등 금액을 더 지불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 페달은 각자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를 직접 계산해 줌으로써 편의성과 신뢰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서비스인데요. 또한 앱으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와는 달리 페달은 웹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만 접속 가능하다면 누구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순서 소개에 앞서서 저희 팀 5명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 참여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기획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작성한 다음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IA, ERD를 설계를 하고 WBS를 작성해서 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마친 뒤 개발 환경 구축 및 깃 연동을 통해서 기능 개발의 과정에서 팀원들과 코드 리뷰 및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서비스 배포 단계 초기에는 카페24에서 호스팅을 받아서 서비스를 배포했고, 근데 그 다음에 JVM 메모리상의 문제가 생겨서 AWS EC2랑 RDS로 개발 환경을 이전하여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입을 하였는데요. 구입한 첫 번째 이유는 로컬과 HTTPS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한 API를 저희가 쓰고 있어서 보안 기능이 강화된 HTTPS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용자가 쉽게 URL을 기억하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페달 서비스의 유저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로그인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저희 페달의 핵심 서비스인 더치페이방을 생성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부문입니다. 페달 서비스의 개발 환경은 화면과 같은데요. 저희 개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버전이나 라이브러리, 설정 등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점에서 핵심 기능 개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쿼리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SQL 유지 보수에도 좀 적합한 마이바티스를 선택을 했고 DB는 카페24에서 호스팅을 받는 과정에서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등록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마리아 DB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AWS EC2로 개발 환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DB 또한 AWS RDS 환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SNS 로그인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카카오, 네이버, 구글 로그인 API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툴은 인텔리제이 헤이디 SQL 워크벤치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해서 Git, 슬랙, 노션, 피그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페달 서비스의 목적은 정확하고 빠른 더치페이 결과 정산 안내인데요. 이를 위한 총 4개의 핵심 기능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 계정을 직접 만들고 접속하도록 했고요. 개개인별로 더치페이 방을 만들고 결제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상 결과까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정산을 했을 때 1원 단위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10원, 100원, 1000원까지 절사 단위를 추가해서 깔끔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좀 자세한 모습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의 ERD 설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총 10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테이블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설계했습니다. 좀 메인인 더치페이 관련 테이블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자면 방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은 페이방, 그리고 해당 방에 참여한 멤버들의 정보를 담은 페이방 멤버, 결제 목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체 페이 내역, 해당 결제에 참여한 멤버들의 정산 완료 여부를 담고 있는 페이별 참여 멤버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IA 설계입니다. 저희 유저 서비스랑 더불어서 백오피스까지 개발을 하였고, 백오피스에서는 회원 정보 1:1 문의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개설된 더치페이 방들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기획 내용 및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결과물이랑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그인 후에 나타나는 메인 화면에서 더치페이 방을 새로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방 생성 후에 결제 목록을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결제마다 결제자가 누구인지 기록할 수 있고 혹시 방 전체의 멤버를 5명이라 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결제 상황에서는 3명만 계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참여 인원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목록을 추가할 때마다 총 금액이 달라지고 절사 옵션에서 얼마의 단위로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인지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뒀습니다. 방 멤버들의 계좌 목록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정상 결과를 공유할 때 계좌 목록을 함께 전달해서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저장 후에 결과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결과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결과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후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내용이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텍스트처럼 클립보드에 복사되고 이 복사된 내용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좌측은 필수 정보들을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화면이고 우측은 내 정보를 수정하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고유한 키 값들을 제외하고서 프로필 사진이나 비밀번호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로그인 하기 전에 보여지는 화면이랑 메뉴인데요.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는 입력창 하단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로그인에 성공하면 메인 화면과 좌측 메뉴의 UI가 변경이 돼서 나타납니다. 유저 비밀번호 보안을 위해서 프론트 단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마스킹 처리를 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DB에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비크립트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문자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총 3가지로 SNS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현재 이미 가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가장 우측의 구글 로그인은 신규 SNS 로그인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이디만 입력했을 때 가입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아이디 찾기에서는 이름이랑 이메일만 입력하면은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 바로 화면에서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고, 비밀번호 찾기는 정보를 일치하게 입력을 했을 때 임시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발급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1대1 문의는 사용자랑 관리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요. 글이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댓글로도 관리자한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우측 화면에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뒤에 자세한 상황을 사진 파일을 등록해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랑 FAQ는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은 글을 클릭하면 자세히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FAQ는 펼치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 화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환경이 모바일이라는 점에서 페이징은 좀 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지사항이랑 FAQ 모두 스크롤 위치를 파악해서 추가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사용자 환경의 화면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백오피스의 주요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오피스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을 제외를 하고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CRUD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여기는 사용자 관리 화면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를 관리하는 화면인데, 사용자보다는 입력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정보가 조금 적다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대1 문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백오피스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문의들을 볼 수 있고 관리자의 답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해당 문의를 클릭해서 직접 댓글을 남기면 되고 이후에 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치페이방 관리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방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정이나 삭제 기능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관리인데요. 이미 업로드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새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오피스에서만 이렇게 조회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FAQ는 공지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화면만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과물 소개가 끝이 났고요. 저희 팀은 화면에 보이시는 WBS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능 확장 로드맵입니다. 현재 적용한 개발 환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기술 트렌드나 소비자의 니즈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해보면 좋을지 팀이랑 다 같이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버그도 생기고 새롭게 추가해야 될 기능들도 생겨납니다. 현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일정 시간 중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중단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컨테이너 기반 환경으로의 서비스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CI/CD 구축 등 필요한 환경을 차차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기반 구매 추천 서비스인데요. 유저들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정산 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정산 내역들을 분석해서 유저들에게 좀 분야별 지출 계획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주도에서 지출한 내역을 이미 기록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식당이나 숙소 등에 대한 지출 계획을 미리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의 페달 서비스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지출 내역이나 주요 활동들을 파악하여 더 개인 맞춤화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페달 서비스 및 결과물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별첨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링크나 개발을 위해 작성했던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달 개발을 담당한 팀 딩코였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12월 말에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저희 6개월이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마지막 발표까지 하니까 6개월 잘 마친 것 같아서 저 스스로 그냥 마친 것만 자체만으로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6개월 동안 강사님께서 너무 많은 내용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실력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거 지식 잘 머릿속에 보관해서 현업 가서도 열심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조금 팀 결성을 빨리 해서 한 3개월 정도 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난 저는 저희 1조 딩코딩코 팀원들을 만난 게 너무 행운이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결과물까지 낼 수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팀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들 수료하시고 좋은 곳 가셔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